지금부터는 낙지론을 풀어야겠습니다. 첫 문장은 사거 유 양전 광택이. 여기에서 이 사자는 하여금 사자인데요.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만약 이런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풀이를 해보면 만일 거주하는 곳에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하여금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통상 이 사자는 생략을 하고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에 양전 광택, 양전 좋은 밭이겠죠. 광택 넓은 집. 그래서 거주하는 곳에 좋은 밭과 넓은 집이 있어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배산 임류하여. 우리가 보통 배산 임류라는 말보다는 보통 이 류자 대신에 보통 이 숫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배산이라고 하면 산을 등지고 임류, 물을 향하다. 자,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이 방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북쪽, 등진 쪽이 북쪽이겠죠? 등진 쪽에 북쪽이기 때문에 이 산을 등을 지고 이제 문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집 앞쪽으로는 이렇게 물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양집이죠. 남쪽으로 향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이라고 하죠. 북쪽으로 향해 있으면 그 문이 그 북쪽으로 나 있으면 그 산을 마주하고 물을 등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풍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은 집을 찾고 그 좋은 묘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풍수라고 하는데요. 이 풍수는 원래 이 풍자 앞에 이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풍자 앞에 감출장 또는 숨길장 그리고 얻을 득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장, 풍, 득수라고 하는데요. 이 장자가 감추다, 숨기다. 그래서 바람을 숨기고 또 바람을 감추고 득수, 물을 얻다. 즉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배산임수. 즉 배산이라고 하면 왜 북쪽으로 산을 등지었냐고 하면 보통 가장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가 겨울입니다. 즉 겨울에 불어오는 이 북풍을 그 높은 산이 막아주어서 그 집이 아주 온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을 많이 맞으면 사람 신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유배를 보낼 때 그 섬이라든가 먼 바다가 있는 그런 곳으로 유배를 보내죠. 바닷바람이 얼마나 또 매섭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는 것은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집을 고를 때는 바람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그 집터를 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터를 닦을 때는 여기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아늑한 지금 뒤에 산이 있고 또 옆에도 지금 산이 있죠. 그 산이 있는데 이제 높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이 아늑한 곳에 그 집터를 닦고 또 물을 앞에 둔다는 것은 이 남쪽에 둔다는 것은 사람이 쉽게 물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곤란함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감추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는 오늘날에도 아주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조권, 여러분들 요새 그 집을 지을 때 일조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일조,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조권이잖아요. 자신의 집 앞에 그 해가 비춰야 하는 그런 곳에 남쪽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하루에도 고작 몇십 분밖에 해가 비치지 않으면 얼마나 생활하는데 힘들겠습니까? 그 대낮에서도 계속 불을 켜야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일조권이라는 그런 용어도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일조권이란 말이 없었죠. 오늘날 이 과밀하게 도시에 집을 짓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도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효한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문이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풍수학자들은 학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무튼 이 집, 좋은 집과 그 좋은 밭과 넓은 집이 바로 이런 배산 임수를 해야 한다던 그 위치를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지환자, 구지환자. 이 구자가 도랑물, 작은 시냇물을 도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 연못. 그 도랑과 연못이 둘을 환자. 이 환자는 보통 보면 이 옥 중에서도 이게 둥근 옥이 있습니다. 이걸 환이라고 합니다. 옷가락지도 마찬가지죠. 또 이 둘을 환자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건 어떤 집이건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경자는 이 어떤 지경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씁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잡자도 둘을 잡자입니다. 그래서 도랑과 연못이 이 집을 빙 둘러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연못이 있겠죠. 그래서 집 가까이 물이 있으면 생활에 유용하기 때문에 도랑과 연못이 또 빙 둘러 있고, 다음은 죽목주포하며, 죽은 대나무겠죠. 그래서 대나무와 나무들이 두루주자고 포자는 별포자입니다. 그래서 대나무와 나무들이 두루 벌려져 있고 두루 펼쳐져 있고,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도 그 집 뒤에 이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보면 이렇게 했죠. 이 대나무 잎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들이 쭉 또 집에 이렇게 쭉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산이 있다고 하지만 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또 이 대나무와 나무들이 또 2차적으로 또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나무는 또 1년 내내 또 푸른 잎을 띄고 있기 때문에 또 1년 내내 이 푸름을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가끔가다 대숲에 불어오는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또 마음의 심신의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나무와 나무들은 또 집 뒤안에 이렇게 두루 펼쳐져 있고, 장포 축전하고, 이때 장포는 마당장, 채마밭인데요. 둘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포를 마당과 채소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채마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마밭은 채소가 심겨져 있는 그런 그 밭을 우리가 채마밭이라고 하는데요. 그 축전, 전자는 앞전이고요. 축자는 쌓을 축자인데요. 여기서는 그 채마밭이 앞에 쌓여져 있다가 아니라 그냥 어떤 마련되어 있고 닦여져 있고, 그래서 집 앞에는 그 쉽게 어떤 나물이라든가 채소를 뜯을 수 있는 그런 채마밭이 조성이 되어 있고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원수후라, 과일 과자죠.
그 원은 동산, 즉 과일 나무가 심어져 있는 동산이 수후, 뒤에 수, 이때 나무가 아니라 세워지다, 또 심어지다, 또는 뭐 이루어지다. 그래서 과수원이 그 집 뒤쪽으로, 즉 나무는 이제 집 앞보다는 뒤쪽에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집 뒤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려지는 그림 있죠? 요즘 유명한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에 보면 이러한 어떤 그 집을 짓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항상 꿈꾸는 것은 이런 좋은 환경에, 좋은 자연 속에서 어떤 삶을 누리고 싶었다는 게 바로 누구나 다 공통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집의 위치라든가 집 주위의 어떤 환경을 언급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활동들과 또는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취미 활동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주거, 조기, 대보섭진환하고 주거는 말 그대로 배와 수레죠. 그 교통수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는 이 배와 수레가 이 보자는 땅을 걸어 다니는 걸 보라고 하고요. 물을 건너는 것을 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섭은 길을 걷거나 물을 건너는 난, 어려움을 대신한다. 이 족자는 뭐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배와 수레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길을 걷거나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대신해 주고, 자, 이 집안에 이 배와 수레가 갖춰질 정도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사령, 조기, 식, 사체지역이라. 이때 사체는 팔, 다리, 즉 팔과 다리가 모두 4개죠. 그래서 사체라고 하면 이 팔, 다리죠. 역은 일하다. 그리고 사령은 여기서 불일 사자, 불일령.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 또 밑에 부리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사령이 팔다리에 노역을 쉬게 한다. 즉 집안에 부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팔과 다리를 심하게 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양친 유겸진지 선하고, 이때 양친은 어버이겠죠. 즉 부모를 봉양함에 유겸진지 선, 이 겸은 겸하다, 진은 보배, 그래 진미, 진귀한 음식을 겸하여 있고, 이 진귀한 반찬을 겸한다는 것이죠. 풀이를 해보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진미를 겸한 선, 이때 반찬, 음식이 있고, 부모님을 또 봉양할 때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맛 좋은 또 진귀한 그 음식이 있고, 다음 처노 무고신지로라. 이 처는 아내, 노는 자식. 그래서 아내와 처에게는 고신, 몸을 수고롭게 하는 노동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처자식까지 어떤 노동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에게는 좋은 그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처자식에게는 그 수고로움을, 몸을 그 괴롭히는, 몸을 괴롭히는 어떤 노동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뿌듯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 집안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와 교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양붕, 최지즉 진주요이 오지하고, 양붕은 이제 좋은 벗을 말하겠고요. 최는 모으다, 보이다는 뜻이고요. 지자는 그치다. 그래서 이 최지는 그냥 양붕이 모이며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즉자는 뭐뭐하면, 이 한문에서 이 즉자가 오면 가정의 또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하면 진, 베풀다, 차려놓는다, 주요, 술과 안주를 진, 차려 놓아서 오지. 지자는 그 좋은 친구들을 가리키고요. 오자는 즐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좋은 벗이 모이면 술과 안주를 베풀어서 마련해서 즐기고, 좋은 벗이 모였는데 그 술과 안주를 내놓지 못하면 민망하죠. 그래서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이 된다는 말이죠. 다음은 가시 길일이면 즉 팽 고돈이 봉지라. 이때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죠. 길 좋은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시 길일은 그 1년 365일 중에 어떤 명절이라든가 그 또는 뭐 5월 5일 또는 뭐 3월 3진 또는 뭐 9일 9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그 좋은 날, 우리가 예로부터 그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되면 팽, 쌀물 팽, 고자는 염소 고자고요. 돈자는 돼지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좋은 때나 길한 날에는 염소와 돼지를 삶아서 봉, 받들어 올린다. 이 봉자는 조상을 받든다는 뜻이 되겠고, 또는 뭐 부모라든가 친지를 모아놓고 또 받든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좋은 날에는 좋은 음식을 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부모라든가 친지 또는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좋은 날을 이렇게 찾아서 좋은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이 돼야만 이렇게 좋은 날을 찾아서 또 이렇게 봉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음 구절은 좀 어려운데요. 주저 휴원하고, 이 주자가 머뭇거릴 주자입니다. 이 옆에 보면 다 발독자가 들어가 있죠. 머뭇거리다. 우리 주저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저한다. 머뭇거린다. 여기서는 그런데 주저한다는 말이 아니라 느긋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걷는 거. 휴자는 밭두둑 휴자입니다. 이 밭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휴원은 원자는 동산.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밭두둑과 동산을 느긋한 마음으로 거닐다. 즉 빨리 걷는 게 아니라 그 산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집 앞에 또는 집 주위에 있는 밭두둑과 동산을 느릿느릿하게 느긋하게 걸음을 걷고, 왜? 지금 뭐 힘든 일은 하인들에게 시키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친구들에게 또 부탁을 하거나 해서 자기는 그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심신을 어떤 수련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 구절은 유희평림하며, 유자가 놀유자, 희자가 놀희자.
그래서 이 유희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쓰죠. 유희를 즐기다. 그래서 그 평림, 그 평탄한 숲이죠. 우리나라는 보통 숲이라고 하면 높은 산에 그 아주 가파른 산에 있는데 이 글이 이제 중국 사람이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아주 편평한 숲을 평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깊은 숲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편평한 숲에 가죠. 가파른 숲에 가는 게 아니라 편평한 숲에서 논일며 그래서 이 산책할 때도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걷기 쉬운 편평한 숲에서 논일며 탁, 청수, 추, 량풍. 자, 여기서 이렇게 끈을 읽어야죠. 그래서 청수는 맑은 물이죠. 이 탁은 씻을 탁, 이러면 세탁할 때의 탁자인데요. 그 맑은 물에서 씻고, 이 량자는 이거 보면 얼음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갑다, 서늘할 양자죠. 그 서늘한 바람을 좇으며. 자, 무슨 말이냐. 맑은 물에 씻고, 더울 때는 또 맑은 물에 씻고, 여러분 그 산책을 하다 보면 또 땀이 나겠죠? 맑은 물에 씻고, 또 이게 더우면 어떻게 돼? 바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이 좇다는 것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몸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책을 하다가, 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으면 맑은 물에 가서 세수를 하고, 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잠시 쫓아가서 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문장은 조유리 익고흥이라. 유리는 놀유자입니다. 리자가 잉어 리자입니다. 그 놀고 있는 잉어를 낚시조자입니다. 낚시조. 그래서 놀고 있는 잉어를 낚시질하고 홍자인데 기러기 홍자인데요. 큰 기러기죠. 높이 날고 있는 하늘에 높이 날고 있는 이런 기러기를 익자가 주살질하다. 주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살질은 그 활 중에서도 보면 그 화살에 이 화살이 있으면요. 이 화살에 이 끈을 메어서 쏘는 그 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살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물속에서 노는 잉어를 낚시질하고 하늘 높이 나는 기러기를 주살질한다. 즉 지금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낚시질하고 또 사냥을 하고 그런 모습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은 풍어무지하하고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주석에 있는데요. 하늘에 제사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명소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이 논어에 보면 이 무란 말이 보이는데 보통 이 봄에 이런 무란 곳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 아래에서 바람을 쐬고 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소풍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람을 쐰다는 것은 밖을 나가서 어떤 밖에 바람을 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좋지는 않죠. 집안은 아늑해 하기 때문에 집은 바람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밖에 또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또 바람 때문에 또 어떤 구름이 일어나고 구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 비가 오는 것이겠죠. 이 바람은 또 없을 수 없죠. 인간 생활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또 이 바람인데요. 그래서 가끔은 밖에 나가서 이 불어오는 바람을 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 아래에서 바람을 쐬고 즉 바깥 활동을 하고
다음 문장은 영귀 고당지상이라. 영자는 읊을 영자, 시를 읊는다는 것이죠. 시를 읊으면서 높은 마루, 집에 있는 높은 마루죠. 우리가 또 마루가 있습니다. 이 마루는 계단 위에 있기 때문에 높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마루를 그냥 뜻하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루 위로 시를 읊으면서 돌아온다. 즉 바깥 바람을 쐬다가 그 바깥 바람을 쐬면 아무래도 어떤 시적 영감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 좋은 경치를 보고 난 뒤에 그 어떤 시를 지어서 그 시를 읊으면서 돌아온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안신 규방하여. 안신은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즉 규방은 그 안방입니다. 옛날 그 규방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래서 규방은 그냥 안방. 그래 안방에서 그 정신을 편안히 하고, 즉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해진 정신을 편안히 하고, 노시지 현어하고. 노시는 노자를 가리키죠. 노시의 현어라고 하는 것은 그 현묘하고 허무한 도죠. 그 노자의 어떤 그런 사상이 바로 현허죠. 현묘하고 허무한 도죠. 그래서 우리가 노자의 어떤 그 학문을 현학이라고 합니다. 현학. 아주 오묘하고 알기 어려운 그 학문을 우리가 현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현어하고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주 정신을 편안히 해서 노자의 그런 도를 생각을 하고, 자, 이 글을 지은 사람이 노자의 어떤 학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호흡 정화하여. 이때 호흡은 들여 마시고 들이고 마시고, 이게 밖으로 내뱉고 마시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화는 여기서 맑은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맑은 기운을 호흡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단전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호흡을 해서 지인지방불이라. 이 구자는 뭔것을 구한다, 뭔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뜻을 풀이하면 되고, 지인은 지극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인. 또 진인, 노자에서는 노자가 말하는 또 진인이라고 있습니다. 참사람. 그 지인과 같기를 방불. 이 방불은 비슷할 방. 방불한다. 무슨 모습과 방불한다. 방불은 아무튼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지인과 비슷해지기를 구한다. 이제 이 노자에 심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에서, 이 도가에서 말하는 노자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자와 같기를, 진인과 비슷해지기를 생각해본다, 구해본다,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인은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 진인을 이른다. 다음 문장은 달자 수자로. 달자는 통달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치를 통달한 숫자는 숫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여섯 또는 몇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치를 통달한 몇 사람과 더불어 함께, 아무나 또 논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뜻이 맞고, 또 어떤 도가의 학문에 대해서 통달한, 어떤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그런 학문의 조예가 깊은 몇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논도 강서하여. 도를 논하고,
그를 강론하여. 강론한 것은 이제 익히고 논의하고 막 이런 거겠죠. 그래서 노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논하고 그를 강론하여 부왕이의하고, 이 부자는 굽어볼 보자고 앙은 위로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래서 굽어보고 우러르다. 이의는 천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양과 두 가지의 어떤 의식인데요. 그래서 양과 또는 하늘과 땅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즉 하늘과 땅을 우러러보며, 우러러본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이제 깊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깊은 생각의 그 다른 표현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착종인물, 착자는 섞일 착, 종자는 모을 종이죠. 섞여 모으다. 즉 이제까지 했던 고금의 인물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옛사람과 지금 사람들의 그 유명한 그 인물들을 착종, 모아놓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 여러 사람들과 그 유명한 아주 이치에 통달한 몇 사람과 어울려서 그 도를 논하고 어떤 글을 강론하면서 그 이제까지의 어떤 책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어떤 또 한번 알아보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았어,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인물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금의 인물들을 모아놓고 평가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풍지아주하고, 탄은 튕기릴 탄자인데요. 여기 연주하다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즉 남풍의 고상한 곡조를, 아자가 고상하다, 우아하다, 조자는 곡조, 그래서 우아한 고상한 곡조를 연주하고. 근데 여기서 이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그 순임금, 아주 성군인 순임금이 천하가 태평한 것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남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남풍의 어떤 시나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래서 아무 음악이나 아무 시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 그 태평한 것을 노래한 좋은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풍의 고상한 곡조를 연주하고, 예전 사람들은 음악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반드시 이 음악은 그 심신을 도야하는 그런 하나의 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중요한 심신을 단련하는 덕목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청상지 묘곡이라. 이 발자는 또 이것도 연주하다 또는 뭐 발자가 또 시작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청상, 이 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궁상각지우 중에 그 오음 중에 오음인 궁, 상, 각지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인데요. 여러분 여기 상 있죠? 궁상각지우 상인데 상 중에서도 맑은 소리. 그래서 이 청이 맑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이 이 5가지 음계 중에서도 가장 맑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청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그 청상의 오묘한 가락, 곡을 연주한다 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임금의 그 남풍의 그 가락을 타고 또 청상의 오묘한 가락을 연주한다. 음악도 아무 음악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음악들을 골라서 연주를 하면서 소요 일세지상하고,
일세는 한 세상이죠. 한 세상 위에서 소유하고, 즉 우리가 인간들 보통 그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속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세 위에 산다는 것은 그 속세와 벗어난 자연 속에 산다는 거죠. 그 일세의 위를 소요, 거닐고, 소요는 거닐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소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세, 보통 말하는 이 한 세상 위를 소유하고, 또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그 전부터 그 어떤 현인들, 성인들이 어떤 살고 있던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런 일반적인 세상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세의 위에서 그 소유를 하고 그 속세와 벗어나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 지평을 넓혀가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상 위에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그래서 순임금이 살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거나, 또 공자가 살던 시대, 또는 노자, 장자가 살던 시대로 한번 쭉 생각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세를 벗어나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비에 천지지가 나요. 이 비에는 흘겨볼 비자, 흘겨볼 예자인데요. 그 천지의 사이, 즉 하늘과 땅 사이를 흘겨본다. 즉 하찮게 본다. 즉 우리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일반 세상을 하찮게 보아서, 자,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꿈꾸려고 이러한 일반 세상을 하찮게 보는가요? 한번 뒤 문장을 한번 볼까요? 불수 당시지책하고, 당시는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당시, 지금 이때죠. 지금의 어떤 책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즉 현실의 어떤 책임을 받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책임을 받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책임을 받지 않고, 이 구절은 제가 좀 마음에 들지 뭐 다른 구절은 상관없는데, 가장 이 문장 중에서도 가장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구절입니다. 즉 사회가 요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막중한 책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즉 그 당시에 그 국가에서 벼슬하려고 불렀지만 끝내 거절하고 나갔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를 들면 벼슬을 하다 보면 좋은 때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영모에 걸리거나, 또 그런 그 윗사람들에게 노임을 받아가지고 귀양을 가거나, 그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당시의 책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노자가 말하는 전성 보진을 해야겠고 경물 중생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시 책임을 받지 않으려고 아주, 이 사람은 그 노장 사상에 아주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보 성명직이라. 영보, 영원히 보존한다. 즉 성명, 생명이죠. 그 하늘에서 명한 게 천명이죠. 그런 걸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데요. 성명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이겠죠. 하늘에서 준 생명의 기한. 그 생명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떤 하면 보통 이제 100년간을 살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준 그 귀한 생명의 기한을 영원히 길이 보존한다. 이런 당시 책임을 받지 않아야만이 그 책무에 시달리지 않고 또 귀양을 가거나 또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만이 어떻게 돼? 영원히 귀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노자의 이런 사상이 참 잘 드러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시 즉 가히 능 소환이라. 이 능은 능가하다, 뛰어넘다는 뜻이고요. 이 소환은 은하수를 말합니다. 은하수. 은하수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에 우리가 우리 은하에 살고 있죠. 이 은하수 안에 또 태양계가 있죠. 은하수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여기 지구가 있죠. 옛날에도 이 은하가 이제 그 보면 많은 별들이 뭉쳐져 있는 게 은하수가 보였겠죠. 그래서 옛날 또 이제 이것을 마치 강이라고 했죠. 그 은자가 이제 보면 이 은할 때, 잘못 썼네요.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은자가 쇠금자에 이 은자죠. 그리고 이제 물 하자, 마치 강이 있는데 그 은빛으로 흐르는 이 강이 은하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잘못했네.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이 별자리 숫자도 될 수도 있죠. 별자리 숫자. 그래서 이 은하수라고 하면 맑은 강인데요. 은빛처럼 흐르는 이 별자리를 또 은하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이 한다면, 즉 앞에 서술되어 있던 이러한 어떤 그 글처럼 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면 은하수를 뛰어넘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층 더 나가서 이 우주 밖이겠죠. 이와 같이 한다면 은하수를 뛰어넘어 우주지 외의지. 우주, 말 그대로 옛날부터 우주란 말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심오한지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우주의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니 기선 부입 제왕지 분재야. 이 제왕은 말 그대로 이제 왕이죠. 임금 폐하. 이 제왕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살고 있는 대궐이죠. 대궐의 문이죠. 대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 부러워하다.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저 임금이 살고 있는 문에 들어가는 것. 임금이 살고 있는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벼슬살이 한다는 거죠. 내가 벼슬살이 하는 것을 왜 부러워하겠느냐. 내가 이 집에 자연 속에 살면서 이 생각을 아주 오묘하게 해서 깊이 해서 그 옛 성인들과 논일고 또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은하수를 뛰어넘어 저 우주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 이 생각이 그런 곳까지 미칠 수만 있다면, 또 친구들과 돌을 글을 강론해서 고금의 인물들을 평가를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논인다면 내가 어찌 저 제왕의 문, 벼슬살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 어찌 제왕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이 끝납니다. 자, 처음에는 이 어떤 집의 위치라든가 집 주의 환경을 말하고 부모를 모시며 맛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봉양을 하고, 또 처자식과 친구들을 잘 키우고 대접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서술하다가 또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을 얘기하다가 또 급기야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은이가 이 중장통이 이 노자의 어떤 그런 사상에 경도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이 글과 관련이 있는 김홍도의 삼공
불안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낙지론을 조선화한, 즉 조선식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 30 불안이라고 하는 거, 30은 높은 벼슬을 말하죠. 그래서 이 30과 바꾸지 않겠다. 환자 바꾸란. 그래서 이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30의 높은 벼슬과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30 불안도라고 했고요.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 좀 그림이 희미해서 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위치한 대형 기와집과 논밭이 있고, 그리고 손님실에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장이 여기 보면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손님이 오면 그 막 저기 그 주인이 있고요. 아마 이제 여기 아마 이런 집 안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 아마 심부름꾼이겠죠. 그 심부름 안에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낚시꾼. 여기 보면 이제 이 강가에 보면 이제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곳곳에 그 이런 그 사람들을 또 그려놓고 또 전원 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그 낙지론을 읽으면서 그 현실에서 그 이루지 못한 어떤 욕구를, 이런 글들을 읽고 생각의 지평을 넓혔고, 이 김홍도는 이런 그 글의 내용을 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또 이 그림을 아주 선호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